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이네요. 유튜브를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다 꺼버렸어요. 결국은 나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부족해도 자기가 행한 그대로 행한 것 그 위에서 할 말을 하라,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현실의 교육이나 현실의 모든 말들, 인간이 쏟아내는 말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현실과 그 말이 동떨어지게 만들어요. 생각은 생각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생각은 이상한 관념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고 엉뚱한 세계로 가게 만들고, 행동은 꼼짝없이 묶어놓고. 유튜브가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요. 그러나 자연 만물의 언어는 인생으로 하여금 몸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 행한 것을 기반으로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이는 마치 과일나무와 같아요. 땅에 씨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죠. 그 다음에 자라나서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를 시켜요. 자연, 환경. 인위적인 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억지. 그러니까 자기 현실의 행위는 현재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허황된 말, 동떨어진 말, 거창한 말, 너무 환상적인 말, 관념적인 말, 자기와 무관한 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신발과 같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들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로 자극을 받고 나름대로 지식을 얻고 깨우치기도 한다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나하고 별로 맞지가 않아요. 나하고 맞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 가만히 보면 그래. 내 삶은, 내 현실은 초라한데 그 말은 거창해요. 허황된 말을 쏟아내게 만든 관념의 말이죠.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말들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사회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아주 현란한 논리를 쏟아냅니다. 아주 현란해요. 화려한 문법을 쓰고, 사회인들이 쓰는 문법을 보면요, 아주 거창하고 전문 용어를 쏟아내고, 또 내가 읽지도 않은 책에 속한 이야기들을 막 드러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 용어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 말은 내 현실의 삶과 별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 귀한 말이냐, 저 태양과 같은 말, 지구와 같은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때마다 행하게 하는 말, 이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은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뇌가 굳어져 버려요. 심심하고 답답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인생은 제 아무리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하루 24시간 온종일 붙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혼잣말을 잘해야 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세계의 말들을 쭉 지켜보면 그 말들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수학적이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 정연한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들.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작든지 크든지 자기가 행한 것을 기반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거 행했어요. 그럼 그 행한 것을 놓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행하면서 무엇을 봤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접하고 목격한 거 행하면서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당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겪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겪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쁜 것을 겪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일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분이라는 것이 생기죠. 기분 따라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말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 현실 속에서 가르치는 말은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고 추상적인 말들이고, 자기와는 무관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어떤 말은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자기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끌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인위적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말들이라서 결국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연계 속에서 많은 다양한 생명 존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위적인 세계에서는 획일적이에요. 기계적이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자기 머릿속에 순간 스쳐지가는 영감을 잡고 그 영감을 따라 말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영감을 못 잡아요. 뇌가 영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말, 즉 그 말이 관념에 빠졌어요. 관념에 묶여. 관념적인 말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 그래서 너희는 관념적인 말을 쓰지 마라. 관에 들어갈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늘 현실 가운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이러니 말도 쓰는 대로 늘게 돼 있어요. 몸을 쓰는 대로 근육량이 늘어나죠. 운동량이 늘어나죠. 이와 같이 말도 말을 하는 대로 말을 쓰는 만큼 무엇입니까? 말의 활동량, 말의 운동량, 그와 같이 사고량. 말을 하는 만큼 그 사고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고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할 말이 이렇게 해요. 정말로 말 잘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말을 하게 하는 그 말입니다. 태양과 같은 말, 지구와 같은 말, 자연 언어. 자연은 나로 하여금 탄성을 바라게 합니다. 감탄사를 바라게 하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어서 감격합니다. 감동을 받죠. 지는 낙조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보십시오. 눈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때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탄사가 나오죠. 이런 살아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을 죽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나로 하여금 기가 죽게 만들고 주눅 들게 만들고 그리고 실망, 낙심, 좌절,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길을 피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잘 쓰는 말들이 그래요. 그 말들은 내가 배워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쓰는 말의 근원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인간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영혼을 부정해요. 무슨 있는 말. 어떤 사람은 영혼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는 너 영혼을 봤냐 이래요. 아무리 학자 똑똑한 사람도 어렸을 때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다고 하는 자기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참 그 말이 무지예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이 출처가 다름 아닌 영혼의 근거예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육에서 행위가 나오죠. 활동, 실천. 우리 몸에서 활동량이 나오죠. 그와 같이 영혼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근원을 잘 몰라요. 그런 단어, 표현을 알면서 영혼이라고 알면서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는 자기가 행하면서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자기 몸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의 행위는 자연에서 나옵니다. 자연의 작용, 자연 환경, 자연 법칙.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하는 대로 그로부터 우리의 활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진리 속에서 존재하면서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자연의 법칙이 무엇인가? 과학 법칙, 우리가 자연 현상, 그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생활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연 법칙, 자연 환경 속에서 나왔죠. 이러한 생활은 거기서 나왔고요. 우리의 말, 언변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연 현상과 같은 지혜의 세계가 있어요. 지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길을 지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해력,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 이 지혜의 근원, 이게 바로 진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했다는 진리가 바로 출처예요. 지상에 흐르는 모든 물은 저 공중 구름에서 나왔죠. 지하수는 땅에서 나왔고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 현상은 지구에서 발생했죠. 근데 알고 보니 태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있죠. 우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우주력. 그렇죠. 힘.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연관시켜보면 결국은 거대한 우주력, 우주작용의 결과로 지구 세상에 이런 생명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생명. 지금 내가 살아 움직인다. 이 생명 형성이잖아요. 이러한 물리적 생명이 하나가 있고요. 정신적 생명,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렇죠. 말빨이 세다. 말빨이 약하다. 언변력. 그렇죠. 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또 다른 힘이에요. 내적인 힘이에요.
체력, 육체적 힘, 물리적 힘이 있는가 하면 정신력, 언변력, 이러한 말의 힘이 또한 있어요. 말펀치가 강하다. 그렇죠. 두 가지 힘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은 이 힘이 물리적 에너지만 힘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수력, 풍력, 조력, 이런 물리적 힘이 있고, 또 내적인 힘으로서, 영적인 힘으로서 정신력, 이해력, 그리고 언변력, 언변술이라고 하죠. 이런 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이 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세계가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를 못할까? 머리가 나빠서? IQ가 떨어져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어떤 땅에는 어떤 작물이 잘 돼요. 또 어떤 땅에는 어떤 작물이 잘 안 돼요. 어떤 두뇌의 토질 상태에 따라서 어떤 언어, 어떤 분야의 말이 잘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해력.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우리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고 그 말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뇌는 예술적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어떤 뇌는 정치적인 용어, 어떤 뇌는 과학 용어, 어떤 뇌는 형이학적, 형이사학적 그 분야의 그 말을 잘 흡수해요. 똑같아요. 지구 땅에 작물이 재배되는 것이 각각이에요. 논에는 벼가 잘 자라고 밭에는 콩이 잘 자라고 보리가 잘 자라고, 그렇죠? 토질, 토양 조건에 따라서 작물이 다 달라요. 이해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요. 다른 사람만 말만 들으니까 우리 생각이 끌려갔어요. 관념의 세계로, 허황된 세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계, 비현실적인 세계, 관념, 허상, 망상, 상상의 세계로 붙들려 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우리 육체는 여기에 딸랑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 행위, 우리의 생활과 정신작용, 생각, 마음, 이것을 끊어놔요. 강제적으로. 어거지로 이것을 서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 일이 보여요. 인위적인 말을 들으면 그런 일이 보이죠. 인위적인 세계를 보십시오. 인간의 인공세계, 인위적인 세계. 그냥 모든 걸 단절하고 끊고 자르고 파괴시키죠. 인위적인 세계가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자연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인위적인 세계는 함부로 끊고 절단하고 단절시키고 찢어놓고 쪼개놓고 서로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해요.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솔깃하게 유혹하면서 말을 해서 그 말을 끌어갑니다. 말만 끌고 와요. 말만 끌려가면 그 관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말을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말에 속아서 마음을 빼앗겨요. 유혹당한다. 뺏긴단 말이야. 다 사람들은 자기 이론,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이념, 철학, 자기 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수를 잘해야 돼요. 간수를 잘하라, 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뭘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빼기죠.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 조금만 자기가 무슨 말을 좀 배웠다 하면 틀림없어요. 그런 논리를, 현란한 논리를 피고 지식 논리, 각종 과학 논리, 각종 수학, 현대 물리학 논리, 천체 물리학 논리, 또는 철학 논리, 또는 종교 논리, 각종 인본주의 논리를 펴면서 아주 거창해요. 동서남북을 오가는 그런 현란한 지식 논리를 새치혀로 설파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뽑아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전능자의 만물 언어, 그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모두 이 지구 땅은 어린 새싹도 기르고 큰 거목도 기르고 다 개성대로, 특성대로 땅에서 다 자라도록 그렇게 키워줍니다. 인위적인 세계는 무차별적으로 그냥 그 생각을 그냥 훔쳐가 끌고 가버려요. 그냥 가차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세상의 철학 논리, 사람의 논리에 잘못 붙들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자기를 잃어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그 말로 인해서 전부 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위축당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의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심대한 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들은 파괴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깨어나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 살아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육과 일체된 말이에요. 말과 행위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 내가 행한 것, 내가 행동한 것, 그 기반 위에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행한 것, 그 기반 위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초라해도, 서툴러도, 빈약하고, 별 표가 나지 않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 같고, 잘 넘어지고, 누가 봐도 정말로 역시, 그 행하는 것이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은 자기 행한 것을 통해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실천. 다른 사람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만사 그 엄청난 지식, 방대한 지식, 역사를 관통하는 지식, 현대사회를 꿰뚫는 지식, 최첨단 지식일지라도 내 여기에 눈꽃만큼도 1mm도 행치 않는다면, 행하게 할 수 없다면 그 말은 죽은 말, 사어. 그 말은 나에게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튜브나 인터넷 각종 미디어, 매체 이런 세계에 쏟아내는 말들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작아지면서 행치 못하게 만듭니다. 영감의 말은 달라요. 영감은 간단하고 단순한데 그 영감이 스치게 되면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자연에서 오는 영감, 인위적으로 쏟아내는 그 말들을 배격하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화면을 딱 고정시켜 놓고 오늘도 그런 말들을 쫙 이어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자기가 배우고 터득하고, 자기가 행하고 움직이고,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존재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가운데 받은 그 영감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유튜브 이런 데는 좀 조작적, 노골적이고 왜곡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요. 소위 말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영감을 받고 자연스럽게 약수가 솟아오르듯 댐에 물이 넘쳐 흐르듯 이게 물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위적이고 억지로 막 쏟아내는 거야. 너무 기계적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유튜브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그거고 별 필요가 없어요. 우후죽순격으로 쭉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말들에 우리가 속지 말자. 자기 소리를 내자. 알겠죠?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인공지능 눈을 쳐다보잖아요. 유튜브 영상물 우리가 쳐다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읽어요. 그렇죠. 상징적인 세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현실을 문자로 추상적으로 실적으로 상징적으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그 상징적인 세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현실의 실상, 실체 세계를 보는 거. 우리 뇌는 직접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문자라는 상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으로 그걸 느껴요. 우리 뇌는 그래요. 뇌는 어떤 걸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는데 직접 눈 뜨고 보는 것들은 부분적으로만 봐요. 그런데 글자, 문자 이런 추상적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인, 근본적인,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존재물을 자각할 때는 두 가지로 자각을 해요. 첫째, 눈을 통해서 그 직접 본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속세계, 근본적인 속세계는 문자를 통해서 봐야, 글자를 통해서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문자, 글자 이것은 비유, 상징으로 압축해서 보거든요. 전체를 표현할 때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 뜨고 볼 때는 극히 부분적인 것만 봅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거, 핵적인 거, 그 중심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 뜨고 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 글자 이런 것으로 함축해서 축약하고 그것을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봅니다. 뇌는 그렇게 볼 때 전체를 관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영상 매체 각종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너도 해봐라. 그런 거 내가 해야 돼.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견 30%, 자기가 주체적인 자기 주장, 자기 관점 70%, 자기의 개성적, 특성적인 자기 주체성 70%, 그리고 상대의 의견, 상대의 경험, 상대의 주장 이런 것 3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다 옳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내 거 70%, 상대 거 30%. 반대로 상대는 또 상대가 주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개성적인, 주체적인, 그 사람의 특성적인 70%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또 30%는 그 사람에 해당되는 타인의 것 30%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기 것만 온통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 70, 자기의 고유한 개성적 주체성 70, 또 타인과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타인과 통하는 그 성향 30%, 그래서 100%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본성, 육성. 자기 본성, 육성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육성 가운데 타인의 생각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인간의 뇌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신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신성적인 영역, 인성적인 영역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영적, 육적. 육적인 인지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인지 능력, 영성, 영감, 신령하다. 영적인 뇌가 있어요. 영적인 뇌는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인식합니다. 어떤 것을 융합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인식합니다. 영적인 뇌 영역입니다. 육적인 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세상을 쳐다보는데 우리 인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쳐다봅니다. 신성 입장, 인성 입장. 근데 오늘날 과학을 배우면서 그 신성을 다 죽였어요. 영적인 능력을 죽여버렸어요. 수학, 과학, 물리. 그게 물려버렸어요. 이런 물리학.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1차 혁명은 열기관. 이때 기본이 되는 학문이 물리학이었대요. 2차 혁명은 전기, 이때도 역시 물리학이었고 3차 혁명은 컴퓨터, 이때도 물리학. 4차 혁명, 인공지능인데 이때도 물리학이 동원됐대. 물리학은 물질에 관한 학문이에요. 지구 학문이에요. 지구과학. 지구, 물질, 육체. 이 세계에는 분명히 물리학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써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지금 할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역, 이게 바로 신성, 영적 영역, 신비로운 영역, 신령한 영역이에요. 이 인간에게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은 종교성이 있었어요. 초월적인 자, 절대자 이런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약해요. 생각하는 갈대.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성질이,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근원적인 의지적인 능력이 또 있어요. 어떤 전지전능한 절대신, 신적 존재에 자기를 의탁하고 의지하려는 속성이 또한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신성의 영역입니다. 신성이 있어요. 인성, 인간성, 인성.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남성, 여성, 짝으로 존재하죠. 이 세계는 크게 짝으로 존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음향세계라고 하죠. 그렇죠. 고기압, 저기압, 고지대, 저지대.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항상 그렇게 존재합니다. 오른쪽, 왼쪽, 땅, 하늘, 밀물, 썰물. 그렇죠. 이게 양극단 두 세계가 짝으로 존재합니다. 상대체, 주체와 대상. 상대체로 존재합니다. 남성, 여성. 남자도 보면 남성성 70%, 여성성 30%. 주체는 남성성 70%입니다. 남자는. 반대로 여자는 여성성 70%, 남성성 30%. 주체는 여성성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가까이 지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있는 여성성 30%와 그 30% 여자를 대했을 때 서로 가까이 지내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가 가까이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려면 여자에게도 남성성 30%가 있거든요. 그 30%로 남자의 남성성 70%와 서로 통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까이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는 여성성, 남성성, 남성성, 여성성 이런 성향이 두 가지 기질이 양면적으로 사람에게는 들어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그렇게 엄마의 기질, 아버지의 기질, 그 성향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뼈를 받고 어머니로부터는 살을 받고. 그렇죠. 양면성의 존재예요. 양면성, 인간은. 남자의 남성성은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이 있겠죠. 반대로 여성성은 부드럽고 그리고 세밀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성성은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있죠. 남성성은 웅장한 것이 있어요. 힘이 넘치고. 여성성은 아름답고 그렇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있죠. 강한 남성성에도 약한 여성성이 있고 약한 여성성에도 강한 남성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사람은 양성이 존재해요. 물론 그게 70대 30으로 존재하는데 약간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60, 누구는 40, 누구는 뭐. 그러나 인간에게 누구나 그 자체의 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라고 해서 남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여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사람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아버지의 정자,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남성성, 여성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비중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남자는 남성성이 주체가 되어 70%, 여성성 30%, 여자는 여성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성 70%, 남성성 30%.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가까이 하나가 되려면 남자의 남성성과 여자 속에 있는 남성성이 서로 만나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의 남성성과 여자의 여성성 이것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일어납니다. 이는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생명 존재의 근본 비밀입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이와 같이 인성과 신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성적인 뇌만 발달시켰어요. 그게 바로 물리학, 자연과학, 지구과학 이런 자연과학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성, 땅에 속한 인성 이런 것들을 개발했어요. 인성을 개발해서 인성이 꽃이 활짝 피웠어요. 우리의 인성. 오늘날 현실의 사회를 보십시오. 인성 중심이죠. 인성. 땅에 속한 육성, 인성. 그 인성에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중심 사고방식. 인간중심 사고방식 그 가운데에서 쏟아내는 말들, 세상에 쏟아내는 무수한 말들, 철학, 논리, 각종 사상, 논리, 각종 그런 이념 논리들 있죠. 놀라운 논리들. 이 사람들이 개성적으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정치인의 정치 논리, 과학자의 과학 논리, 예술인의 예술 논리, 경제인의 경제 논리, 아무튼 이런 사회 논리가 있죠. 인간의 의견 주장들, 이념들, 사상들, 철학 이런 것들, 인본주의 논리 이런 것들 지난 400년 동안 물질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런 인본주의 인성으로 완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통하여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대로, 지식은 지식적 논리를 구사하며 젊은이들은 덜 배운 사람 또 덜 배운 대로 나름대로 저마다 각자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팔락팔락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들을 써내고 있죠. 자, 이제는 인론, 인성에서 나오는 이 논리, 인간적 논리, 인간의 관점, 사람의 생각, 육성이라고 하죠. 누구나 사람들은 육체,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러면서 뇌에서 인식하는 것이 있어요. 느끼는 것이 있죠. 감정이 있죠. 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런 생각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인성. 자, 그런데 이 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속성, 이 신성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성, 신성, 신령한 몸, 신령한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의 양성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인성과 육체에 속한 인성과 그리고 영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 신성을 통해서 신과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인성과 신의 신성이 서로 결합이 되면 그로 새로운 존재, 영혼이 탄생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사람들끼리 인성으로만 지내는 것만 중심합니다. 이 존재 세계는 상대체 존재 세계예요. 크게 보면 육계와 영계, 무형실존 세계와 유형실존 세계. 유형실존 세계는 우리가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 물리 시공간의 이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라고 하죠. 자연계, 물질계.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서로 사람들끼리 사회를 이루고 어울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계, 이 육적인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유형 세계죠. 유형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영계, 무형계. 이 두 세계가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주체, 대상. 남자, 여자. 남자가 주체되면 여자는 대상. 여자가 주체되면 남자는 대상. 주체와 대상. 주체와 대상이 상대체로서 서로 일체가 되면서 어떠한 생명의 존재가 창조가 일어나요. 크게 보면 육계와 영계가 이와 같이, 인성과 신성이 이와 같이, 인간과 신이 이와 같이 이렇게 짝으로 서로 존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세계예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자연계도 모두 상대체 존재 세계, 상대적 존재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존재물들이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핵이에요. 근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 자기 자신, 자체 성장, 성숙. 자체 성숙만 가지고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체 성장 더하기 상대 일체, 그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체 성장을 이루어요. 남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쪽을 이룬 거예요. 나머지 상대체, 여성과 사랑 일체 되면서 완성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 세계, 존재 세계가 그렇게 상대체적 존재의 완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높은 창조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인성적 입장에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논리만 말 그대로 쏟아내고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이념,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논리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상대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서로 짝지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자체적으로 이런 엄청난 현란한 지식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근본의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지구가, 우주, 만물, 모든 존재하는 물리의 세계를 정말로 인생들이 알아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거의 주체가 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신의 영역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영역을 알아냈어요. 인간 영역만 가지고는 인생이 허무해서 못 살아요. 허탈해서 못 살아요. 내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상대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크게 보면은 인류 역사가 6,000년 만에 이런 우주, 태양, 지구, 자연, 이 모든 만물 세계, 이 세계의 속속들이 다 밝혀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제 우리는 웬만하면 자연과학 법칙, 이런 물질 존재의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원자로 이루어지고 전자와 양자역학 그 세계까지 알아내고 거대한 우주, 거시 세계까지 알아내고 그래서 이런 전기 세계, 빛의 세계까지 알아내고 그래서 결국 이런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결국 인간의 말까지, 인간의 두뇌까지 접근해서 두뇌에서 어떻게 말이 발생한지까지 알아내서 그 두뇌의 알고리즘을 모방해서 오늘날 기계 언어, 인공지능, AI까지 만들어냈어요. 엄청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성의 세계가 극단적으로 정점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자체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100개 중에 50개를 이룬 거예요. 나머지 50개를 만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나머지 50개를 만나야 돼. 인간의 책임을 다 했어요. 400년 동안, 넉넉히 4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위인들, 영웅들이 등장해서 지난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천재들, 역사의 천재들, 역사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 분야마다 출연해서 각 분야를 오늘날 현실 이 세계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세계, 학문 세계 모든 영역에 걸쳐 천재적인 사람들, 그 분야에 선구적인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영감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 인지 능력을 최고로 극대화시켜서 그 분야를 오늘 이와 같이 만들었고 그 끝에서 AI, 인공지능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책임을 정말로 다했어요. 이제는. 근데 이걸로 극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반대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대상이라면 주체를 생각해야 돼요. 또는 우리가 주체라면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자체 완성은 상대와 결합을 통해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인본주의 시대에서 신분주의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이 여자를 만나고 여성이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마지막 해결을 결정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합을 해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 지난 물질 문명의 역사 이제부터 정신 문명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일체가 되고 서로 뒤섞이면서 융합적 이러한 모든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래서 최종 마지막 절대적인 결실을 이루는 이 시점에 인류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 이런 때라서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혁명적인 이런 모든 변화상, 특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1차 열기관, 2차 전기, 3차 컴퓨터, 4차 인공지능, 바로 지금 이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이때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인성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물, 근거입니다. 인공지능. 사람의 말을 흉내낸 기계를 만들었으니 인성의 완성이에요. 이제는 인간성 자체 완성을 이뤘으니 상대 신성과 이제는 서로 한자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이제 나이가 먹고 성장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거예요. 24살.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생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제 상대 이성 여성과 서로 사랑 일체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24살이면 여자는 22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서로 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자라나서 남성으로 완성되고 다른 쪽 여성으로 자라나서 완성돼서 서로 사랑 결합을 한다. 그게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인성으로 이와 같이 완성을 이뤘어요. 지난 6천 동안 물질 문명이라고 하죠. 오늘날 인간성으로서 육체로서 의식 수준이나 정신적 수준이나 신체적 수준이나 모든 것이 정말로 극적으로 발달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상태에서 주체를 만나야 돼요.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바로 신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됨으로 결실을 이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상대 신성, 주체 신성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귀하고 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